트린이에요, 트린이. 네, 뛰다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요.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정말 짧게 가야 돼요. 약간 맨날 이런 식으로 뛰었지? 정말 짧은 느낌으로. 일단 트레일 러닝은 자, 안녕하세요, 스톤입니다. 오늘 제가 이 아차산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제가 트레일 러닝을 한번 배워보러 왔거든요. 우리 오늘 양철환 코치님한테 트레일 러닝 한번 배워볼 건데 한번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살로몬 코리아 팀 살로몬 선수로 활동하고 있고 살로몬 러닝클럽 코치를 맡고 있는 양철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트린이에요, 트린이. 네, 트레일 러닝 옛날에 동해 스카이레이스 한번 갔다가 거기서 완전히 와, 로드랑 다르다는 걸 그때 너무 절실히 경험하고 왔거든요. 네. 여기 어필을 올라가는데 제가 원하는 속도가, 저는 못 올라가겠는데 사람들은 다 뛰어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어필을. 네네네. 이걸 어떻게 뛰어 올라가는 거야, 이런 경사를. 그래서 막 트레일 러닝은 진짜 다른 영역이구나. 그때 한번 절실히 깨닫고 다시 까부지 않고 트레일러로 가고 있지 않은데, 네. 어쨌든 로드를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트레일 러닝까지도 또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좀 배워보려고 왔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 가르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트레일 러닝 입문자, 초심자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재밌게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우선 트레일 러닝을 직접적으로 달리기 전에 트레일 러닝은 항상 장비 먼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트레일 러닝 대회를 나가시면 필수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간단하게 필수 장비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필수 장비로는 트레일 러닝가 가장 기본이에요. 바닥을 보시면 이거 이제 러그라고 하는데 신발마다 이 러그의 깊이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살로몬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는 S랩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정말 레이싱을 위한 실제로 선수들이 자주 신는 신발들은 이 러그의 깊이가 낮아요. 오로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신발이기 때문에 이 바닥을 보시면 이 러그의 방향이 앞쪽으로는 이렇게 앞방향으로 돼 있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뒷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뒷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다운힐을 내려갈 때 이렇게 걸리기 위해서, 네, 그렇게 위해서 이제 방향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트레일 러닝화를 구매하실 때 좀 그런 걸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보통 이제 러닝화 같은 경우는 나비 매듭이라든지 각자 본인만의 매듭을 짓는 방법이 있는데 살로몬 트레일 러닝화 같은 경우는 이 체결하는 방식이 퀵레이스라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조이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사실 풀리기도 하거든요. 네, 시간이 달리다 보면 어느 정도 풀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앞에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신발 앞에 텅 부분에 앞에 조그맣게 그물망이 있어요. 이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 그물망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외부로부터 신발끈이 걸려서 풀려지거나 달리다가 이제 풀려지는 것들을 조금 막을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상태 좀 어느 정도 조이고서 한번 이렇게 꼬아요. 꽂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감아서 이 텅 부분에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 주머니 안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웬만하면 이제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꿀팁이네요, 이것도. 네. 그 다음에 하이드레이션.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은 베스트나 조끼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하이드레이션이고요. 물통인데 플라스크입니다. 정식 명칭은 플라스크고 잘못 착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올바르게 착용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플라스크 같은 경우는 물을 담고 나면 이렇게 흐물흐물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기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우겨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반대로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빵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잘 들어갑니다. 우겨넣지 않아도. 와, 이거 꿀팁이네요, 진짜. 네. 그 상태에서 다시 조금 살짝 마시면서 빼도 되고. 이렇게 공기를 또 빼서 네. 안에서는. 네.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하게 되면 뛰다 보면 이렇게 혀가 이렇게 나와요.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체에 달려있는 이 고무링을 플라스크 입구에 이렇게 걸어주면 빠지는 걸 1차적으로 막아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방금 이렇게 물 드셨는데 얼굴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걸 가져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요? 네. 이렇게? 네네. 네. 그 다음에 앞부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렇게 줄이 길게 늘어져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때는 그렇게 막 이렇게 출렁거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몸을 감싸는 느낌으로만 조여주시고, 그냥 특히 이제 다운힐 내려갈 때 낙하가 크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되니까 내려갈 때 조금 더 조여주시고. 또 뛸 때도 조금씩 계속 바꿔가면서.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트레일 러닝을 배워볼 건데, 우선 트레일 러닝은 제가 초심자나 입문자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뛰기 전에 잘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트레일 러닝이 마라톤하고 다른 점은, 마라톤은 일정한 지형을 일정한 리듬으로 달리는데 네. 트레일 러닝은 밟는 족족 그 지형이 다 다르고 네. 리듬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초반에 정말 잘해야 돼요. 항상 발을 11자로 놔야 돼요. 11자. 네. 마라톤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렇게 외전이 되거나 내전이 되면 안 좋잖아요. 네. 네, 트레일 러닝도 마찬가지로 항상 11자로 걷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트레일 러닝 모든 대회가 다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인도 구간을 만나요. 산을 올라가기 위한 초입 부분을 만나기 때문에 그쪽 구간에서는 보통 다 뛰어가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도 구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산을 올라가게 되면 오르막을 만나는데 거기서는 너무 힘으로 올라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힘으로 올라가시는 분들한테는 인도를 달려오는 속도를 그대로 관성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는 만큼만 올라가고 빨리 걸어야 돼요. 걷는 그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뛰어왔다가 오르막을 만나기 전에 바로 이렇게 걸어야 돼요. 산은 뛰는 운동이 아니에요. 트레일 러닝은 잘 걷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산은 정말 뛸 수 있는 구간에서만 뛰어야 되고 웬만한 오르막은 잘 걷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네. 그래서 잘 걷는 것부터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난 러너인데 뛰고 싶잖아요. 네. 보통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스트라이드 주법이 있고 그다음에 쇼피치로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케이던스라고. 트레일 러닝, 네 맞아요. 케이던스가 중요해요. 오르막을 만나게 되면 평상시에 로드에서 스트라이드 주법으로 가시는 분들도 오르막은 짧게 쪼개서 가셔야 돼요. 훨씬 더 많이 쪼개서 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하나, 둘, 셋, 넷 짧게 나눠서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르막에서 오는 다리에 오는 그 부하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어요. 산 같은 경우는 오르막만 있는 게 아니고 내리막도 있고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초반에 그렇게 근육들을 한 번에 다 써버리게 되면 후반에 지옥을 만나요. 저 만나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는 이제 처음에 오르막은 웬만하면 잘 걸어라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쪼개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물론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어요. 네,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지만 이거를 계속 연결해서 계속 크게 간다고 생각하면 다리에 오는 부하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갈 수 있지만 초반 부분은 항상 이렇게 쪼개서 이걸 하나씩 밟아서 나눠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올라가다 보면 그렇게 해도 힘든 구간이에요. 이제 어필이잖아요. 네. 그럴 그럴 때는 이제 내추럴 스틱이라 그래서 팔을 같이 밀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팔에 짚어서 삼두를 이용해서 같이 밀어주면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잘 걷는 거에 더해가지고 내추럴 스틱을 쓰면서 올라가면 훨씬 더 다리에만 오는 부하를 몸 전체적으로 좀 분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심자분들한테 제가 보통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다시 8걸음 다시 걷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뛰어도 갔다가 이렇게 내추럴 스틱으로 이용도 했다가 바꿔서 계속 네. 해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간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라톤 할 때 우리 이렇게 다리를 벌려서 가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오르막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렇게 벌려서 가기보다는 네, 11자로 놓으면서 11자로만. 뛰는 것도 마찬가지로 짧게, 정말 짧게 가야 돼요. 이게 경사가 높을수록 더 짧게 간다는 말씀. 네, 맞아요. 발을 앞에다 놓는 느낌으로 올라가야 돼요. 미는 동작이 나오지 않고 그냥 앞에다가 이렇게 놓는 느낌으로만. 네, 그럼 이제 다운힐을 한번 해볼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라톤처럼 보폭을 크게 가져가면서 산에서 뛰게 되면 낙차가 크기 때문에 다리가 받는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렇게 뛰어 내려가다가 이렇게 낙차가 있는 구간 있잖아요. 네. 이런데 이렇게 뛰시면 안 돼요. 확 뛰게 되면 이게 처음에는 괜찮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받다 보면 나중에는 어필을 못 올라가요. 네. 계속 이제 전체적으로 다리에 충격이 지면에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한 번에 뛰어 내려갈 수 있지만 짧게 나눠서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운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게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네. 효성님처럼 겁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내 몸이 다치든 말든 그냥 등일 무섭게 쏘고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특히 여성분들이 다운힐을 더 무서워해요. 네. 그러니까 트레일 러닝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서 다치는 경우보다 내려가면서 다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다운힐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다리가 먼저 짚고 무게중심이 뒤로 빠져 있어요. 아. 그게 계속 무서운 거예요. 계속 이제 아. 무게중심은 뒤에 있고 다리만 가기 때문에 네. 계속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짚었던 다리에서 슬립이 났다, 네. 미끄러졌다, 그럼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짚고 나서 미끄러지게 되면 다음 발이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미끄러지면 그냥 그대로 넘어집니다. 아. 그래서 무게중심이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내 몸의 무게중심이. 내 무게중심이 살짝 여기 내 몸 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리가 짚으면서 내 무게중심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무서우시니까 자꾸 뒤에다 두시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내려가시면 안 되고 낮은 다운힐이나 좀 상대적으로 경사도가 괜찮은 다운힐에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항상 무게중심을 가운데다 두고 같이 내려가야 된다. 다운힐을 빨리 내려가려면 무게중심을 계속 앞에다 두시면 돼요. 자, 우리 남자 겁 없는 분들은 막 이렇게 내려가요. 막 성큼성큼. 맞아요. 저 그렇게 내려가요. 방금처럼 이렇게 성큼성큼 내려가는 재미가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 보면 계속 충격이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갑자기 오르막을 만나면 못 뛰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근전한 훈련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다운힐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내려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연습을 할 때 특히 잔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성큼성큼 가는 것보다 우리 로드에서 지속주 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네. 지속주 훈련하는 것처럼 정말 짧은 느낌으로 잔발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가 대회 때 마라톤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한 8비트로 간다고 치면 네. 트레일 러닝은 한 16비트로 아. 그만큼 한 2배 정도로 케이던스를 높여서 짧게 밟아서 그러니까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나눠서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항상 초심자분들한테 트레일 러닝이 재미있으려면 다운힐이 재밌어야 된다. 다운힐이 재미있으려면 잔발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잔발 훈련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상대적으로 다운힐에서 넘어지는 것도 확실히 줄어들고 그 다음에 부하가 적기 때문에 다운힐이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운힐 할 때 특히 이제 팔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팔을 어디다 둬야 되냐, 묶어야 되냐 아니면 내려야 되냐 이런 것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운힐 같은 저 같은 경우는 몸에다 좀 바짝 붙이는 편이긴 해요. 최대한 내가 짚는 그 지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팔을 좀 붙이는 편이고 어떤 선수들은 팔을 완전히 내려서 이렇게 팔로 무게중심을 잡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좀 자기가 어떤 게 맞는지를 좀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내려가는 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좀 팔을 이렇게 붙여서 마라톤처럼 이렇게 팔치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분들은 아예 이렇게 팔을 벌려서 이렇게 좀 이렇게 완전히 힘을 빼면서 그 리듬에 내려가는 리듬에 맞춰서 팔을 움직이기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내 몸에 맞게 팔을 좁혀서 고정시키고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마라톤하고 똑같이 팔은 여기 어깨 부분은 힘이 계속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떨어뜨린 상태에서 팔 부분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내리시거나 아니면 몸에 붙이시거나 이거는 이제 연습을 통해서 본인이 편한 방법을 쓰는 게 좋죠. 자, 어필하고 마찬가지로 계단도 사실 이제 계단은 일정한 간격이 있잖아요. 일정한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로드러닝하고 마찬가지로 일정한 리듬을 그냥 꾸준히 가져가시면 좋아요. 어필은 잘 알겠지만 뭐래도 힘들어요. 그냥 뭐래도 힘들어 그냥.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계단을 효율적으로 올라가고 좀 편하게 올라가려면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리듬을 좀 가르쳐 드리면 우리가 사람이 다 주발이 있잖아요. 주발이 있으면 그 주발에 맞춰서 리듬을 좀 호흡이랑 발에 맞춰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랑 그 리듬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계단을 올라가요. 한 칸 밟고 두 칸 밟고 한 칸 밟고 두 칸 밟고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뛰어서 하게 되면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와, 이런 이게 근데 다리에 쌓이는 부하가 그렇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바꿔주는 거죠, 이제. 아, 왼발을 한 칸 짚었으면 오른발이 두 칸이었으면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오른발이 한 칸하고 왼발이 두 칸 가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뛸 건 아니고 이것도 계단에서도 이 내추럴 스틱도 쓰면서 그 다음에 한 칸씩 처음에 이제 한 칸씩 가다가 좀 리듬감이 생기면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네. 그러니까 계단을 사실 그냥 막연히 타게 되면 아 저거 언제 올라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런 리듬이나 호흡을 맞춰서 타게 되면 그래도 흐름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끊겨요. 네, 어필이. 그러니까 대비가 되는 거죠, 미리. 자, 그럼 이제 계단 내려가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계단은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계단은 내려오는데 아까 제가 다운힐 설명드렸던 네. 것처럼 무게중심이 뒤에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게중심은 뒤에 있는데 발만 짚게 되면 우리가 발을 지면을 짚었는데 계단에 너무 앞방향을 밟거나 이렇게 되면 네. 여기서도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무게중심은 다리랑 같이 이동을 해야 된다. 내려가는 방법은 최대한 이거를 짚는 게 아니고 짚으면 다음 발이 바로 가야 돼요.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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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최대한 발을 빠르게 옮겨주는 느낌으로 잔발로 내려간다는 네, 느낌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네, 리듬을 좀 갖추면서 하는 편이고 또 이게 너무 한 방향으로 하게 되면 한쪽만 또 쌓이기 때문에 방향을 좀 바꿔주면서 서로 이게 방향을 바꿔주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게 되면 앞쪽 근육이 굉장히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살짝 몸을 틀어서 이렇게 내려가게 옆으로. 합니다. 이렇게. 아.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한 방향이 아니라 좀 일정 구간을 내려가다가 또 방향을 바꿔서 옆방향으로. 내리막 다운힐에서 겁이 많으신 분들은 옆으로 내려가게 되면 확실히 그 지면에 발이 닿는 면적도 넓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고 근육도 앞으로만 내려가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방향을 바꿔서 근육을 좀 다르게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오늘 양철환 코치님한테 트레일러닝을 배웠는데요. 정말 진짜 트린이로서 어필 다운이 개념도 없이 그냥 뛰었던 것 같아요. 아, 오늘 배우고 나니까 확실히 뛰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제 동아마터 끝나고 이제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트레일러닝 대회도 많이 열리는데 이제 트레일러닝 시작해 보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이 정말 많이 도움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막상 배워보고 나니까 제가 생각했던 로드에서 뛰던 방식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와, 이것도 완전 다른 분야의 스포츠였구나. 이제 한번 저도 다음번엔 트레일러닝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